과로사라는 말 들어보셨죠? 말 그대로 과로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심장마비가 회사도 아닌 집에서 그것도 휴일에 갑자기 찾아왔다면 과연 이것도 직장 책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오늘은 바로 이 복잡하고도 중요한 문제, 과로사를 둘러싼 법의 변화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 키워드인 과로사가 정확히 뭔지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죠. 이건 말 그대로 과도한 업무가 원인이 된 사망을 뜻하는데요. 보통은 엄청난 스트레스나 긴 노동시간 때문에 뇌혈관이나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모든 걸 까다롭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직장에서 일하다가 바로 사고가 난 게 아니라면 한 사람의 죽음이 정말 그 사람의 일 때문이었다는 걸 증명하기가 이게 생각보다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그럼 예전에는 이 어려운 증명을 어떻게 했을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그땐 그냥 숫자 게임이었습니다. 아주 기계적이고 경직된 시스템이었죠. 보세요. 과거의 규칙은 정말 단순 명료했습니다. 12주 동안 주 평균 60시간 넘게 일했냐, 아니면 발병 전 4주 동안 주 평균 64시간 넘게 일했냐, 딱 이 두 가지만 봤어요. 이 숫자 기준을 넘지 못하면요, 다른 어떤 힘든 사정이 있었던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도 짐작하시겠지만 이렇게 오직 숫자로만 모든 걸 재단해버리니까 정말 안타까운 사례들이 너무 많이 생겨났습니다. 결국 이런 문제들이 쌓이고 쌓여서 2018년에 법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죠. 그럼 뭐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가장 큰 변화는 이거예요. 이제 더 이상 시계만 쳐다보지 않는다는 것. 과로라는 걸 훨씬 더 다각적이고 입체적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등장한 새로운 기준 시간이 바로 52시간입니다. 12주 동안 평균 주 52시간을 넘어서 일을 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업무랑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겠는데? 하고 판단에 추가 기울기 시작하는 신호가 되는 거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변화는 이젠 근무 시간이 이야기의 전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시간은 이제 여러 퍼즐 조각 중 하나일 뿐이에요. 바로 이 업무 부담 가중 요인들이야말로 새로운 접근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이 드디어 인정한 거죠. 얼마나 오래 일했는지 뿐만 아니라 어떻게 일했는지도 똑같이, 아니 어쩌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사실을요. 예를 들면 불규칙한 교대 근무라던가 소음이나 악취 같은 유해한 환경에서 일하는 것들 말이죠. 심지어 이런 것도 있어요.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하는 야간 근무는 그냥 똑같은 1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추가적인 부담을 인정해서 근무 시간을 계산할 때 30%를 더해서 쳐줍니다. 물론 단순 감시 업무 같은 일부 직종은 예외이긴 합니다. 자, 그럼 이런 새로운 규칙들이 과연 실제 현장에서는 어떻게 적용됐을까요? 이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서 한번 이야기해보죠. 여기 한 재활용센터의 경비원으로 일하셨던 분의 사례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휴일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는데요. 유족들이 보상을 신청했지만 처음엔 기각 결정이 났습니다. 기각된 이유는 아주 명료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12주간 주 평균 근무 시간이 약 53시간, 옛날 기준이었던 60시간에 못 미쳤기 때문이죠. 과거의 잣대로는 여기서 그냥 끝나는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바로 이 새로운 규칙들을 무기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분의 업무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CCTV나 보는 단순 감시가 아니었다. 매일 밤 수십 대가 넘는 차량을 관리했고 끊임없는 악취와 소음 속에서 일했다. 이런 점들을 하나하나 증명해 나간 거죠.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가중 요인을 제대로 활용한 겁니다. 그리고 이 전략이 정확히 통했습니다. 재심사위원회는 이런 여러 가중 요인들을 다 인정했고요. 이 분의 53시간은 그냥 숫자로만 보이는 53시간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결국 원래의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원칙은 한국 대법원으로 가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됩니다. 이번엔 한 조선소 용접공의 사례인데요. 놀랍게도 이분의 주 평균 근무 시간은 새로운 기준인 52시간에도 한참 모자라는 약 45시간 정도였습니다. 여기서 대법원이 정말 획기적인 판결을 내놓습니다.
근무 시간이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여러 가중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면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은 충분히 커질 수 있다. 바로 이 판결로 이제 근무 시간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점을 법적으로 못 박은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변화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뭘까요? 이제 진짜 중요한 건 뭘까요? 가장 큰 변화의 흐름은 바로 이겁니다. 과로를 판단하는 기준이 단순히 시간을 재는 자에서 업무의 질과 강도를 다는 저울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어떻게 일하는지가 얼마나 오래 일하는지만큼,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우리 몸을 힘들게 할 수 있다는 너무나 당연한 현실을 드디어 법이 제대로 인정하고 따라잡기 시작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변화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일은 점점 더 복잡해질 텐데, 그렇다면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앞으로 측정하고 또 고려해야 할 새로운 형태의 과로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